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0일 영국에서 발언에 이어 또다시 바그람 공군기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이 건설했으니 아프가니스탄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군사기지를 내놓으라는 트럼프는 깡패입니다. 그런데 팍스뉴스도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바그람 공군기지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1950년대 소비에트가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10년 동안 소련 아프간 전쟁 당시 확장됐습니다. 이후 미국이 9.11 사건이 있은 뒤 대탈레반과 알카에다 작전을 벌이기 위해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픽에서 July 2023는 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7월 1일 미군은 이 기지를 아프간 정부군에 넘기고 굴욕적인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카불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탈레반이 바그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25년 9월 18일 영국의 키어 스타머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느닷없이 바그람 기지를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면서 되찾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브즈글야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전문가 보리스 메주예프는 소련이 건설한 바그람 기지를 왜 미국이 지은 것으로 오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바그람 기지가 원래 건설자에게 반환될 경우 미국이 갖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가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주예프는 미국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군사적 긴장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여튼 트럼프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거나 떠드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굴욕스러운 철수를 통탄할 만합니다. 미군이 몸만 쏙 빠져나오면서 바그람의 장비들은 죄다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미군이 떠나자 탈레반은 카불 부근의 공군기지와 그 안에 있던 각종 장비를 모두 챙겼습니다. 탈레반은 구경도 못하던 치누크 수송 헬기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MD-530 헬리콥터, A-29 슈퍼 투카노 경공격기 등 미 펜타곤 추산으로 18억 달러 상당의 훈련시설과 장비가 넘어갔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매년 8월 14일을 해방절로 기리면서 군사 퍼레이드도 합니다. 미군이 선물로 두고 간 각종 육상 장비를 선보이면서 미군이 물러난 날은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경축합니다. 미군이 쓰던 험비도 보입니다. 현재 카불 공항은 탈레반의 바드리 313 여단이 통제합니다. 탈레반 보병은 옛날처럼 대충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게릴라가입니다. 헬멧과 고글까지 갖췄는데 이게 탈레반인지 서방 정규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드리 313 여단은 미군의 장비로 무장한 정예 코만도입니다. 미제 M4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야시경, 방탄 쫓게다, 무릎보호대, 전술 무전기까지 모두 미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탈레반은 1인치의 땅도 미국에 내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탈레반 육군사령관 카리 파시후디는 바그람 공군기지와 관련된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단 한 명의 외국군 병사라도 주둔하는 것은 이슬람 에미리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불은 공군기지와 관련해 미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싱턴이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제한된 병력을 공군기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탈레반 대표단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트럼프나 미국 매체나 곧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트럼프의 요구가 2020년 탈레반 미국 간의 군대 철수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도하 협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보안군은 탈레반의 압력으로 무너졌고 남아있던 미군은 허겁지겁 굴욕스러운 철수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핵시설로부터 가까우니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런 논거도 없이 미국 필요하니 내놓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한 건데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린제 내변인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바그람 기지를 돌려받아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사 자산으로 쓴다는 요량인데 이게 먹힐 리 없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에 대해 20년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제2의 베트남전을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트럼프의 스타일은 그냥 어거지입니다. 택도 없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쿠릴 열도 부근에 타이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 모스크바도 쿠릴 열도에 바스티온 이동식 대한미사일로 대응에 나섰다고 가제타.루가 중국 포털 소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스티온 미사일과 함께 북극해 전투기도 재배치했으며 태평양 함대 전투경보도 발령했습니다. 또 러시아 잠수함들도 오츠크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행동은 맞대응 원칙에 따른 의지천명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관계는 험악합니다. 7월 말 일본 외무성은 도쿄가 러시아에 기증한 전시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품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이 사할린주 연구도서관에 기증한 금각사 모형입니다. 대단한 문화재도 아닌 모형을 되돌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자 러시아는 어이가 없다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상한 요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9월 2일 러시아 대통령 부적관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영토 주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방도서 반환 요구를 하면서 러시아에 시비를 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친해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를 지낸 블라지미르 메진스키의 역사 시리즈 강연입니다. 러일 전쟁편 영상입니다. 메진스키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렉토리 도스토옙스키를 검색하시면 각국 역사가 시리즈로 다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세계사를 알고 싶으시면 메진스키 영상을 번역기를 켜서 보면 됩니다.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는 게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나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관들은 모두 역사에 정통합니다. 메진스키의 시리즈물 가운데는 중국 근대사도 있는데 제가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청나라 말 아편 전쟁부터 군벌 이야기, 마오쩌둥, 장제스의 국공내전 얘기를 하는데 고증과 팩트가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과는 그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 컨텐츠 영상을 보면 역사업자가 추임새를 넣을 아이들 앉혀놓고 잡담하는 수준입니다. 러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옛날부터 영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러시아를 괴롭혀왔습니다.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영국 돈으로 첩보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서의 러일 전쟁도 영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은 앵글로색슨의 대리인이 돼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돌고 도는 역사는 쳇바퀴인데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